네, 특검 수사 허주연 변호사와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다음 달 6일 특검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김 여사의 변호인이 미리 특검을 방문하겠다는 요청을 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오늘 특검 측의 정례 브리핑으로 공개가 된 내용인데요. 김 여사 측에서 소환 통지서를 받고 난 이후에 변호인 측에서 특검 측에 직접 먼저 방문을 해서 조사 방식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겠다, 이런 의사를 전해왔다고 합니다. 네. 그렇지만 특검 측에서는 별도의 협의가 불필요하다, 그냥 6일에 출석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단칼에 거절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자 김 여사 측이 의견서를 이번엔 우편으로 보냈다고 해요. 짧게 여러 번 조사를 받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총 16개 혐의 정도가 조사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이거를 하나씩 나누어서 받겠다. 왜냐하면 건강상 이유 때문이다, 이런 의견을 전해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특검 측에서는 이 역시 단칼에 거절하면서 일단 기존의 조사 통보된 일정대로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면 된다라고 하면서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협의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강경하게 대응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요청을 하는 게 좀 일반적이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사실 변호인이 이 직접적인 조사를 하기 전에 먼저 출석해서 조사 일정을 조율하겠다, 방식을 조율하겠다, 이런 것들은 일반 피의자로서는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 것이, 혹시나 그렇게 했다가 이 수사기관의 심기를 거슬러서 불이익을 받게 될까 봐 일반적인 피의자 같은 경우에 상당히 두려워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으로서도 사실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날짜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어느 정도 의견을 조율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에서 결정해야 되는 것이 맞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실무적으로 이런 사례를 본 적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은 맞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달 6일 소환되는 다음 달 6일까지 이런 방식의 신경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러한 전망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아마 이 소환 방식부터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 여사 측에서 이렇게 하나씩 나누어서 조사를 받겠다라고 하는 데는 물론 건강상의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쪼개어서 조사를 받게 되면 상당히 장기간 조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는 동력을 좀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의 흐름도 끊기게 될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좀 더 내실 있는 수사를 받는 것에서 좀 피할 수 있다는 전략적인 계산이나 의도도 깔려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힘을 좀 빼기 위한 시도들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지만, 근데 이걸 적극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 특검 측에서 굉장히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 데다가 만약에 불응한다면 체포영장을 바로 청구하는 것도 감안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제 수사에 바로 전환될 가능성도 걱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 여사 측에서는 계속해서 이 하나하나를 두고 절차적인 시시비비를 따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나오기 이전에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날 나와서 조사받으라고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내일 내란 혐의 재판에도 나오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그러면 29일 날 과연 나올까요? 저는 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법 전문가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조사를 받기 전에 윤 대통령 먼저 나가서 좀 방어적인 어떤 논리를 펴두거나 진술 거부권 행사하면서 어떤 증거가 있는지 확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큰 실익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 방대한 혐의를 모두 내가 다 안고 가겠다, 이렇게 방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이상, 그렇다고 하면 일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모하고 가담한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김건희 여사까지 부인하는 이런 혐의 일부에 대해서만 적극적으로 방어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러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자칫 그렇게 하나하나 부인하다가는 오히려 더 잘 알고 있는 것을 보니 공모관계가 있었다라고 의심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내란 특검에는 건강상 이유로 출석을 하지 않고 재판도 나가고 있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김건희 특검에 이 출석을 먼저 한다는 것이 특검 측에 그리고 여론 측에도 그렇게 좋은 인상을 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큰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나토 순방 당시 동행한 김건희 여사가 목에 걸고 있던 목걸이를 특검이 주목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그 통일교가 전달한 목걸이와는 좀 다른 다른 목걸이로 목걸이죠.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추정이, 예. 네, 2022년 당시에 첫 해외 순방 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고가 6천만 원 상당으로 추정되는 목걸이와 1,500만 원 상당으로 추정되는 명품 팔찌를 걸고 나와서 이게 논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자는 500만 원 이상의 귀금속을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누락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민주당 측에서 검찰에 고발을 했고 검찰이 2년 정도 수사를 진행했습니다만 큰 진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검이 수사 대상 중에 재임 당시에 김건희 여사가 지위를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그 대상이 있거든요. 이걸 이유로 이첩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의문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그때 당시 대통령실에서는 이 목걸이를 지인에게 빌렸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밝혀진 얘기로는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5월에 서면 진술서를 보내서 지인에게 빌린 것이 아니다. 뭔가 소통에 오류가 있었다. 이런 취지로 진술한 내용이 확인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목걸이의 출처는 과연 어디인지 특검 측에서는 혹시나 청탁이나 뇌물의 대가로 받은 것은 아닌지까지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검이 오늘 그 조현경 전 행정관을 불러 조사했는데 이게 그 말씀하신 목걸이와 관련이 있을까요? 굉장히 관련이 높은 부분이라고 보는 것이 조현경 전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당시 나토 해외 순방 때 기획을 하고 그리고 현지에서도 밀착 수행을 한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거기다가 최재형 목사가 조현경 전 행정관이 창구다, 사실상 통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사적 이익 추구와 관련해서 조현경 전 행정관이 알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거라는 추측이 가능한 부분이 지금 위원모 전 인사비서관 부인을 민간인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공군 1호기에 탑승시켜서 사실상의 사적 수행을 하게 했고 이 과정에서 외교부가 관용 여권까지 발급해줬다는 의혹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뭔가 불법적인 부분은 없었는지 그리고 이 현지에서도 리투아니아에서 김건희 여사가 명품 쇼핑을 하는 것이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국고가 불법적으로 쓰인 부분은 없는지 이런 사실관계를 조현경 행정관이 굉장히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여겨지는 인물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특검이 최근 통일교 압수수색을 통해서 샤넬 가방, 다이아몬드 목걸이 구매 영수증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건 또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통일교 측에서 건진법사를 통해서 수건 사업이던 캄보디아 메콩강 유역 사업을 이권을 보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주고 사실상 차관의 한도를 높인다든가 윤 대통령 부부가 캄보디아를 순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혜택을 받다라는 의혹을 지금 특검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구매 영수증이 통일교 측에서 압수수색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통일교 측에서 교단 차원에서 실제로 이런 청탁을 관리하고 기획한 어떤 증거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이 곧 김건희 여사가 바로 이 명품백들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수증이 보관이 되어 있고 샀는데 전달이 안 됐다라는 얘기를 관계자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김건희 여사와의 연결고리는 좀 더 보강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영수증을 놓고는 좀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통일교 내부에서 지금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통일교에서는 교단 차원의 어떤 기획은 없었다. 통일교 자금으로 구매한 것이 아니라 윤모 본부장의 개인적인 일탈이고 개인 카드로 구매를 한 내용이었다. 이렇게 선긋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모 본부장은 통일교 조직 차원에서 관리를 했고 나는 사실상 지시를 받아서 움직인 실무진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본인의 불법성은 훨씬 낮아질 수 있겠죠. 만약에 윤모 전 본부장 말이 사실이라면 통일교에서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고 그렇다면 이걸 전체적으로 기획한 윗선이나 몸통이 따로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특검 측에서 이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도 수사의 대상으로 삼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끝으로 그 김혜성 씨가 귀국해 조사에 응할까요? 어떨까요? 일단 지금 우리가 김예성 씨가 태국에 있다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적색 수배가 내려져 있다고 해서 바로 이 사람의 신병을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송환에 필요한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령 붙잡힌다고 하더라도 현지에서 송환에 대해서 거부를 하면서 소재기를 하면서 시간 끌기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배우자가 수사에 표적이 되어서 출석까지 한 상황이잖아요. 배우자의 어떤 촉구가 있다고 하면 자진 귀국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허주연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